계절별 별자리 좀 외우는 것부터 암기법부터 소개를 좀 할게요. 계절별 별자리. 자, 여기 파트는 그림이 좀 많이 필요해서 PPT를 좀 많이 보여줄 건데, 그림을 볼 때, 메뉴, 어디 있어? 정신없죠? 책에는 계절 별자리가 그냥 제대로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좀 써놓을 거예요. 어디다 써놓냐면은, 진짜 없네? 57쪽 맨 밑에 보면은 빈 공간 있죠? 맨 밑에 빈 공간 거기다가, 봄에 보이는 별자리, 봄에 보이는 별자리, 그 다음에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를 쓸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 여러분들은 거기를 좀 잘 나눠가지고 한 4개 정도씩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책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선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봄철 별자리. 계절별로 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지는 이따 PPT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자, 봄, 천여, 목동, 사자, 천여, 목동, 사자. 이게 세 별자리가 있어요. 천여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 이 3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백조, 독수리, 전갈, 백조, 독수리자리, 전갈자리. 이게 어떻게 모양이 생긴 게 독수리자리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텍스트로 독수리자리가 언제적 별자리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가을은 물고기, 가을, 물고기, 페가수스, 잠깐만요. 꼬였다. 겨울부터 하자. 겨울은 큰 개, 작은 개, 쌍둥이, 황소, 가을은 페가수스. 미안해. 깊은 한숨 소리가. 이게 순서가 중요해서 그래. 순서가 중요해서. 순서가 있어야 암기가 되거든요. 자, 총 별자리는 88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무슨 별자리 협회에 등록된 별자리가 88개 별자리가 있고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사람들이 88개만 별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사람은 100개 뭐 이런 거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88개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우리는 한 3개, 6개, 9개, 13개 정도만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봄에 상상해줘야 돼. 봄에는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봄에 어떤 한 처녀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목동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막 양치기 하는 사람 있잖아.
양치기 하는 사람이 목동인데 목동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자는 뭘까요? 신혼이면 이제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처녀가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사자. 자기야, 사자. 처녀가 목동과 결혼하여 이제 사자라고 말하고. 왜 그래, 반장? 한두 번 겪어보는 거 아니잖아. 왜 이래? 왜 이러지? 사자라고 말하는 거. 이게 암기법이 꽤 괜찮아요. 나중에 봄 뭐지? 봄에 따뜻한 바람 처녀 맞아 목동 결혼했어 사자 그랬는데 그래서 다 기억나 완전 다 기억나. 나중에 진짜 쫙 기억납니다. 한 번에 쫙 기억나. 네. 자, 진짜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에는 약간 이제 시원한 물가에 백조 한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죠? 백조 한 마리가. 여름철 백조가 되게 우아하게 헤엄치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막 헤엄쳐요. 알아? 이거 알아? 엄청 헤엄쳐요. 막 헤엄치는데 독수리가 백조를 팍 낚아채는 거예요. 네. 먹으려고. 상상됐어요? 낚아채서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서 걔를 먹으려는 찰나 쓰러져요. 독수리가. 전갈이 쏜 거야? 전갈이. 백조가 독수리를 먹는다. 아니 독수리가 백조를 먹어야지. 왜 이래? 꼬이면 안 돼? 네. 독수리가 백조를 잡아서 이렇게 딱 데려가야지. 왜 먹어요? 독수리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다고. 독수리가 최상위 포식자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나쁘죠? 맨 마지막 이거는 조금 있긴 한데 참고로만 검은고 다리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 전갈이 팍 쏘고 이겼잖아. 승리의 검은고를 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생뚱맞죠? 뺐어요. 검은고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여기도 하나 빼먹었네요. 미안해. 카시오페아가 있는데 가을에 카페 안에 들어갔더니 카페 안에 물고기라고 외우거든요. 카페 안 물고기. 카페 안에 수조가 있고 수조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커. 상상했어요? 엄청 커. 가을은 무슨 계절이냐면 식욕의 계절.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커다란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카페에서 너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카페 안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지만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네. 반장? 괜찮은 거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툭툭 때려요. 툭툭. 약간 그래서 패가 쓰고 먹어요. 패가 쓰고. 왜 먹어요? 패가 쓰고. 네. 괜찮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카페 안에 물고기, 원래 카페 안 물고기 외우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카페 안에 물고기를 먹다가 안 들어오니까 패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암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사냥을 하는 계절이에요. 사냥을 하는 계절이야. 여기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미안해. 오리온 자리가 있어요, 오리온 자리. 너무 많을까봐 나중에 알려주는 거. 자, 오리온 자리가 있는데, 큰 개와 작은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가요. 겨울은 눈이 오잖아. 눈이 오면은 이제 그 사냥할 어떤 동물이 있으면 사냥할 동물이 이렇게 다니면 발자국이 남잖아. 그래서 사냥하기에 되게 좋은 계절이 또 겨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냥꾼이 큰 개와 작은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가는 거야. 근데 큰 개와 작은 개의 관계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두 개를 데리고 이제 뭘 잡으러 가냐면 황소를 잡으러 가는 거야. 커다란 황소를 잡으러 가는데 황소가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 초코파이인 거야.
어떤 초코파이? 오리온 코스. 롯데 거 보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황소를 잡는 이제 그런 먹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큰 개, 작은 개, 쌍둥이 개를 데리고 오리온 초코파이를 들고 황소를 잡으러 가는 장면을 상상해 줍니다. 겨울에 있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프닝. 그래서 우리 별자리. 하늘에 좀 관심을, 하늘이 말고, 하늘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알수록 관심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어디 천체 박물관이나 어디 갔더니 막 이런 별자리를 막 소개를 해요. 이 독수리 자리가 언제 별자리인지 아는 사람? 그러면 이제 딱 말할 수 있죠. 독수리가 백조를 잡아채는 장면이 상상이 나면서 여름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암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계절별 별자리를 잠시 암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반은 뭐지? 선생님 뭐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괜찮죠? 할만하죠? 아, 이렇게 비위가 좀 좋아야 돼요. 비위가 조금 좋을 필요가 있어요. 자,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계절마다 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계절마다 왜 별자리가 다르지? 봄에는 보이는 별자리가 따로 있고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가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다는 게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는 동안 보도록 합시다. 그럼요. 장비가 많아서 천천히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또 암기법 하나를 좀 미리 좀 소개할게요. 네,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 별의 일주일로. 이거는 이제 먼저 암기법부터 소개를 하고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쓰이는 암기법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그다음에 북쪽 하늘. 하늘이 많이 나오네요. 북쪽 하늘 봤을 때 밤에 별을 보러 나갔어요. 별을 보러 나갔는데 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별이 조금씩 움직여.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 굉장히 헷갈리는데 동쪽 하늘에서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항상 별이 이렇게 떠오르게 관찰이 돼요.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또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지표면을 내려와요. 남쪽 하늘에서는 그냥 옆으로 지나갑니다. 북쪽 하늘은 북극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우리 책에 그림 봐봐. 북쪽 하늘 그림 돌고 있죠? 이 그림을 딱 주고서 이게 어느 쪽 하늘에서 본 별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북쪽 하늘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쪽 하늘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는 건 또 어느 쪽 하늘인지,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림은 또 어느 쪽 하늘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그냥 암기예요. 사실 암기입니다. 원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만 하는데,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롤러코스터법이라고 부릅니다. 롤러코스터법. 롤러코스터 타봤죠?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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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깍 떨어지죠? 그죠? 네. 그리고 괜찮다. 살만할 때쯤 한 바퀴 돌리죠. 그죠? 이런 느낌? 이해돼요? 네. 그 느낌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차례대로 자르고 잘라서
따라서 여기가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 동서남북 순서예요.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동쪽 하늘 올라가죠. 오른쪽 위로. 서쪽 하늘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죠. 남쪽 옆으로 지나가고요.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롤러코스터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좋아요. 아무 데서나 못 배우는 하고 있는가? 안 나오고. 무슨 일이지? 왜? 됐다, 나왔다. 졸린 사람 있어? 졸린 사람? 없어요? 암기법이 좀 신박. 졸릴까봐. 졸리면 말해요? 네? 졸리면 말해요? 졸리는 게 깨워줄게. 신기한 것 같아. 깨워줄게. 암기법 뭐라고? 좀 신박한데 신박한데. 잘 배우죠. 잘 배워야 된다고? 잘 배워야 돼. 아니 잘 배워야 돼. 방금 했던 게 요 그림이죠? 다시 볼게요. 예. 북쪽 하늘 먼저 나왔지만 우리는 동서남북 순서대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래서 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서 그죠? 남쪽 살만할 때쯤 야 돌리는 거죠. 이렇게. 네. 또는 방향이 반시계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 사진을 보고서 어느 쪽 하늘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돼요. 체크하세요.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자리의 방향이에요. 이 별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암기법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별자리가 계절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잘 보이죠? 참 안 돼. 자, 보세요. 여기 태양 있죠? 나만 바라봐. 태양 있어. 태양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정답, 공전. 누가 얘기했어요? 테이. 태희가? 누가 나갈까? 정답은 마이크 사과. 사과 할게요. 네? 아니, 사과한다. 공전합니다. 공전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24시간 누구야? 1년. 내놔, 다시 내놔. 24시간. 1년이죠? 24시간은 하루에 지구가 자전하는 게 하루 24시간이 되는 거고, 공전은 1년 걸린다, 1년. 1년 걸린다는 건 여기의 위치와 반대쪽 위치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자,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 난 딴 데 산다. 없죠? 다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에서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태양 기준입니다. 우리가 왜 음력 말고 이런 역이 있죠? 양력. 잘 말했어요. 양력. 그 양력의 양자가 무슨, 또 사과네? 사과할게요. 양력의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알아? 양양은 뭐야? 괜찮아? 간장 괜찮은 거야? 자,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알아? 양자. 잠깐만. 저기 두 있잖아. 양. 무슨 양자? 양력할 때 양자는?
양양. 어? 양양. 양양이 무슨? 지역 이름인가? 아니요. 우리나라 만든 거야? 양양에서? 양. 태양입니다. 아. 양력이란 풀네임으로 태양력이야. 우리 책 읽으면 태양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태양력.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태양력을 사용했다. 그들은 그랬나 보다. 우리도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태양력을 쓰고 있는 거야, 태양력. 태양력을 줄여서 양력이라고 해요. 음력은 뭘까? 음악? 음악을 기준으로 날짜 정했다고? 지구 아니에요. 힌트. 지구의 위성. 달. 누구야? 달? 알았어. 달. 진짜 여러 가지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보여주시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사과만 나오냐?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정한 거야. 생각해봐. 사람들이 날짜를 정할 건데 옛날에는 달력 같은 게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지.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 쌤 태어났을 때. 조선시대 때 쌤 태어났을 때는 임금님 막 계셨어. 누구 임금님? 고종. 태종? 이방원 아니고요. 아무튼 자동차도 한 대도 없고요. 막 가마 타고 다니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달력 같은 것도 없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지금은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에 다 나와. 우리는 핸드폰 보고 알잖아. 몇 월 며칠인지. 네.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요. 알았어. 네? 기가 막히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은 태양을 보고 알지 못했어. 네? 생각해봐. 태양은 낮에 뜨잖아. 낮에 뜨지? 나 떴어. 태양 떴어. 태양이 저기 떴으니까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이랬을까? 아니요. 잘 봐. 쌤이 옛날 그 상투출근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야. 태양을 보려 눈부셔. 끝.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눈부셔. 몰라.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태양이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날짜를 잡았다? 밤에 뜨는 달. 달은 어느 위치에 떠 있는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다 다르죠. 네. 모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몇 월 며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서 음력보다는 양력이 좀 더 정확하거든. 그래서 양력을 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그래서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도대체 몇 월 달이냐? 뭘 기준으로 정한다? 태양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 내가 지구에 가봐. A라는 지구에 서 있어. 태양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하늘상에 태양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은 따라가봐. 태양 어딨나? 태양은 하늘에 여기에서 하늘 중에 저쪽에 풍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박혀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밤하늘을 딱 바라보면은 별들이 엄청 쫙 떠있어요. 시골 가야 보여. 요즘에 도시는 잘 안 보이는데 시골 가면은 별들이 밤하늘에 쫙 박혀있는데 저 별은 앞에 있고 저 별은 뒤에 있고 저 별은 더 뒤에 있네?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냥 한 평면상에 쫙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딱 봐서는 몰라요. 하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 그래서 많이 몰라요. 몰라요. 거리를 알 수 없다는 거. 다 그냥 하늘에 어디 공간에 뭔가 따다닥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박혀있는 공간을 천구라고 해요. 천구. 하늘에 있는 커다란 구에 임시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천구라는 공간에 두루룩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천구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이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여기 떠있다. 아니야. 태양도 어딘가에 탁. 하늘이 어딘가에 탁. 그림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야. 실제 태양은 여기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이렇게 표를 주고요. 여기 8월이라고 써있어. 그럼 지구는 현재 몇 월이냐? 8월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태양이 위치한 곳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의 위치가 그 지구의
월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문제. B 위치는 도대체 몇 월 달일까요? 10월. 그렇죠. 10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보이나요? 이렇게 보는 거 10월 달. 그러면 A 위치에서 반대 위치로 가서 C 위치로 간다면 몇 월 달일까요? 2월이죠. 2월.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건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A에서 태양 쪽을 바라보면은 너무 밝잖아. 태양 쪽은 너무 밝아서 이쪽에 별자리들 보이는 거, 별자리들? 일단 별자리거든. 태양이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별자리라고 해서 이거를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황도 12. 이게 뭐냐면 황도가 뭐냐면 황도라는 게 먹는 거 아니고요. 황도가 뭐냐면 태양이 천구상에 태양이 이렇게 쫙 1월, 2월, 3월, 4월 지나가는 길이죠. 태양이 1월달에 여기 있어. 2월달에 여기 있네. 3월달에 여기 있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쫙 연결해서 황도라고.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근처에 존재하는 별자리 12개만 모아놓은 거예요. 전체 별자리 몇 개랬지? 88개. 기억하고 있네요. 88개 기억합시다. 또 사가 나오는 거 사기일 수 있어요. 다행히 땅이 나왔어요. 88개 별자리 중에서 12개만 모아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름이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12개 별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A 위치에 있을 때 이 12개의 별자리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다 안 보입니다. 왜 다 안 보이냐면 태양 쪽은 너무 밝아서 저쪽 하늘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느 쪽 별자리가 보이냐? 태양의 반대쪽. 이런 거야. 이쪽, 너무 밝아! 뒤를 돌면 뒤에 있는 별자리는 그림자 때문에. 거기 뒤에는 그림자가 지는 곳이라 밤이거든요. 밤에 별자리가 보인다는 건 태양 쪽이 아니라 반을 딱 잘라서 이쪽에 그림자가 지고 이쪽 하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는 계절로 따지면 8월 달이기 때문에 여름이죠. 근데 보이는 별자리는 뭐가 보인다? 이쪽 염소 자리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염소 자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염소 자리 쪽이 보인다는 거고, 자, 조금 확장하면 이렇게 해서 확장하면 이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보이게 됩니다. 기억나요? 여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전갈자리 기억나요? 전갈자리. 뭐 쌤이 우리 암기법 외웠던 거지는 많이 겹치는 게 많이 없긴 하네요. 근데 전갈자리. 또 틀어졌어. 아 진짜. 참, 싱크 맞추기. 보게. 네. 위. 그래서 A 위치에서는 8월달 여름이지만 보이는 별자리는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 하늘이 보이게 된다는 거.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란 뜻이야. 다시 말해서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정해져 있다 또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계절마다 별자리가 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B 위치에 오게 되면 어디가 보일까? 태양의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겠죠?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 정도의 별자리가 보이게 되겠네요. 여기는 몇 월달이었죠 아까? 10월달. 가을이죠?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을. 물고기. 보이죠? 이것들은 끄트머리 있으니까 곧 겨울에 보일 별자리가 좀 미리 보이는 것 뿐이고 정남쪽에 보이는 별자리가 이제 그 계절의 별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월 별자리에 염소 자리도 추가를 해야겠네요. 이거를 본다면. 그죠?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이제 계절별로 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C. 여기는 지금 몇 월달이었죠? C 위치는 몇 월달이었지? 2월, 3월 이쪽이죠? 2월이나 3월 쪽이죠? 2월, 3월에 보이는 별자리는 뭡니까? 계자리. 그죠? 계자리. 2월, 3월이면은 이제 봄이 되려고 하는, 겨울에서 봄이 되려고 하는 그때쯤에는 정남쪽에 계자리가 보이겠네요. 계자리가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방법입니다. 보는 방법. 오케이. 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왜 눈 부셨어? 눈뽕 맞았네. 자, 길게 하십시다. 그렇구나, 라는 걸 먼저 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공전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돕니다. 1년은 365일이죠. 365일에 한 바퀴를 돌아요. 생각해봐. 1년에 한 바퀴를 도니까 하루에 몇 도를 도는 걸까요? 25도. 아, 네? 생각하세요. 네? 몇 도? 하루에 360도? 35도. 36도? 아니, 25도. 간단한 산수예요. 잘 들어. 1점 아니에요? 1도. 1도가 정답이에요. 1도. 우와. 봐봐. 1년이 365일인데 365일 동안 한 바퀴를 돈다는 건 360도를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 1도 정도씩을 도는 겁니다. 거의 맞출 뻔했죠? 약. 내가 맞았어. 그러면 양보하겠어요? 아니, 야. 얘가 말하고 주어로. 그러니까 양보하겠어요? 네? 아, 양보 못하겠다. 네. 아, 진짜? 양보하겠어요?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콜라보레이션으로 맞췄으니까 충분한 다름 없어요. 네. 됐죠? 365일 동안 360도를 도니까 약 1도 정도 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도 정도씩 우리 지구가 우주 공간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루에 1도씩 여행을 합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겠지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미리 설명할게요. 하루에 1도지만 우주 공간에서 1도라는 각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행하고 있는 우주선 같은 그런 어떤 행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자전하는 거 안 느껴지지? 네. 자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지구는 돈다. 코페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왜 안 나와요? 아무튼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치? 또 있고 지구가 또 공전을 하고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고 있죠.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게요. 공전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공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전이란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다. 자, 체크할 수 있으면 빨간 펜 같은 거로 키워드만 체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 우리 반시계 방향이라는 게 되게 웃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구과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한 배경 지식인데, 방향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정하죠. 그치? 근데 회전을 한다는 건 동에서 서로 서에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건 동에 있던 게 서로 가고 서에 있던 게 돌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으면 얘는 동쪽으로 도는 거야, 서쪽으로 도는 거야? 일로?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동으로 오잖아.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서로 가는 거 맞지? 여기서 일로 올 때는 서에서 동으로 오는 거잖아. 동에서 서로 갔다가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약속. 야, 이거 되게 헷갈린다. 약속하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또는 공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체크.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약속하자 한 겁니다. 반시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약속한 거야. 그럼 받아들여 줘야 되는 부분.
반시계로 막 돌 때는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네요. 이렇게 말한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헷갈려요. 약속.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동에서 서로 돌고 있구나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시계로 돌 때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라고 말을 해요. 완전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그 종이에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화살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반시계 방향. 자, 보이나요? 이 종이 보이나요? 종이 보여? 이 반시계로 도는 거 보이나요? 반시계? 시계가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지구에 타고 있잖아. 지구에 북반구와 남반구라는 게 있어요.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북반구일까 남반구일까? 맞아.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북반구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남반구 사람들은 좀 달라. 남반구는 어떤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도 있어요, 맞아요. 또 호주 옆에 뉴로 시작한 나라?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말해요. 이건 자전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미리 좀 땡겨왔어. 왜 시계 방향이라고 말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위에서 내려다볼 때 봐봐. 내려다볼 때 어떻게 보여? 반시계 맞나요? 맞죠? 반시계 맞죠? 진짜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 반시계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아래에서 남반구 사람이 되어보는 거야. 아래에서 올려다보지. 어떻게 보여? 시계로 보여? 맞나요? 네. 시계로 보이죠? 네. 확실하죠? 네. 지구가 도는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야.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아.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느냐,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자전 방향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 헷갈려. 겁나 헷갈려. 근데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럴 수 있구나. 그렇게 그들은 왜 시계 방향이라고 뻥치는지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변기물을 내려보면 우리 북반구에 사는 우리 변기물 내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말려 들어간다. 남았네. 상상하지 말고. 근데 남반구에 내려가서 변기물을 내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 반대로 되겠나? 우리는 반시계 방향, 그들은 시계 방향으로 실제로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지구가 도는 방향이 달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서에서 동이라고 써져 있다라는 것은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있죠. 서에서. 지구가 공전하는 건 서에서 동이라고 말했던 거고,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도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잘 봐. 다시 확대해볼까? 자,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A에서 B로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지구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는 중이야. 그럼 여기 A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은 어디 있냐면 태양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다시 위치하고 있는데 B 방향으로 오게 되면 B에서는 태양이 어디 위치한다? 태양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B 다시. A-에서 B-까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시계야 반시계? 이게? 반시계죠. 뭐요? 반시계. 반시계로 움직였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반시계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말해요. 연주운동. 연주라는 말은 뭐냐면 연자가 1년 동안에 주는 달릴 주체. 주마간산 알아요? 주마간산? 사자성어에 주마간산이라는 주자가 달릴 주자.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는 뜻인데 대충 그런 뜻입니다. 주마간산이 말 뜻이. 아무튼 주자가 달릴 주자. 1년 동안 달려가는 운동을 연주운동이라고 해요. 이 그림만 딱 보면, 자, 이거 봐요. 여기만 딱 보면은 태양은 원래 움직여 안 움직여? 원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보기 운동이에요. 겉보기. 내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겉보기 운동으로 태양이 연주 운동할 때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게 어떻게 정리되나 볼게요. 태양의 연주운동, 그래서 어떻게 써있어? 겉보기 운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1년 동안 움직이겠죠. 지구가 1년 동안 움직이니까 태양도 1년 동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네요. 엄청 알겠다라는 감탄사죠. 그렇죠. 당연히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도 역시 지구 공전 속도랑 똑같을 테니까 약 1도씩 공전을 하게 되겠네요. 계산 방법이죠. 자, 계절별 별자리는 우리가 다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법을 좀 볼 텐데, 이 그림 봐봐. 첫 번째 그림. 지구과학은 이제 이런 자료를 주고서 이게 어느 쪽 하늘이냐? 물어보세요. 어느 쪽 하늘이냐? 이게 어느 쪽 하늘 같아? 어느 쪽 하늘이죠? 이게 어느 쪽 하늘 같아?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 있잖아? 어느 쪽 하늘 같아, 이게? 응? 아니야? 자, 봐봐. 이 날짜를 잘 봐야 돼. 1일, 16일, 31일. 날짜가 지나갈수록 하루에 1도씩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이게 1일부터 16일까지 15도로 움직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또한 15도 움직인 겁니다. 근데 어느 쪽 하늘로 가고 있어? 서에서 반대로 가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네. 서에서 동쪽. 서쪽에서 동쪽 하늘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이 다 보인다는 건 남쪽 하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전에 의한 현상이 맞게 되겠죠. 아까 왜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진짜 그러네.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네요. 시험 문제는 날짜를 다 빼고, 방향도 다 빼고요. 태양을 여기 그려주고 얘가 일로 가게 물어본다고. 어디로 가야 돼?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서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또 볼게요. 이건 별자리예요. 별자리 아니요? 천칭자리란 별자리인데 1일, 16일, 31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별입니다. 별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별은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설명할 거야. 태양은, 눈뽕주의, 미안해.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별자리는 또 동에서 서로 움직여요. 별자리는. 아까 방향 어렵다 그랬어, 방향이. 별자리는 도대체 왜 또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어디 보자. 별자리 어디 있고?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려나 모르겠다.
컵은 지금 고정돼 있죠.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 쌤이 움직일 거야. 쌤이 계속 움직였어.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 다시. 컵이 내 앞에 있었죠. 쌤이 왼쪽으로 갔어. 그랬더니 컵이 없어졌어. 내 입장에서. 맞잖아. 여기 있었는데 아까? 그치? 어디 갑니까? 오른쪽, 저 오른쪽으로 갔네?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지구에 타고 있지만, 우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걸 우리는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별이 여기 있네? 움직여? 못 느껴! 움직였어, 별이. 이해돼요? 내가 자전 공전한 거 나는 못 느끼는데, 쟤가 움직인 거야, 그지? 쟤가 움직인 거야.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쟤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로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아까 그 태양과는 다르게 별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저기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고정되어 있는 별자리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저 별자리는 오른쪽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죠. 그죠? 그러면 별자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태양과는 좀 달라. 태양은 그럼 왜 저렇게 아까 그렇게 그렸습니까? 태양은 좀 가까이 있어.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자리는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나가도 돼요? 뭐 나와도 돼.